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 마음의 지도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마음 전부를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온전한 신뢰를 건네본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상대방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 마음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경험은요?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특정 배신을 용서하는 행위가 오히려 당신을 똑같은 감정의 굴레에 가두고 똑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만들며 결국엔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만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오늘 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3가지 유형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당신이 앙심을 품거나 편협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 전체가 바로 이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더 나은 다음 버전의 자신으로 도약하기 위해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발목에는 과거와 단단히 매듭지어진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배신들이 바로 그 밧줄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과거의 당신에게 닻을 내리게 합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정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되찾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선언하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그냥 잊어버려 라고 쉽게 말할 때 실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풍선을 놓아버리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모든 용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서는 당신을 더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제가 3번째 배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쯤이면 당신은 왜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당신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완전히 믿었던 사람, 절대로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던 그 누군가가 마치 유리잔을 떨어뜨리듯 당신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버렸던 그 가슴 무너지는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불쾌한 감각,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는 그 느낌. 그 순간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것을 넘어 당신 존재의 기반을 흔드는 거대한 지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별일 아니야라며 애써 외면하려 한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때로 배신을 그저 피부에 난 작은 생채기처럼 혹은 누군가의 생일을 깜빡 잊은 것과 같은 사소한 실수로 취급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핵심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배신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지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무시하는 것은 몸속에 박힌 파편을 그대로 둔 채 걸어다니며 보이지 않는 피를 서서히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종류의 배신이 가진 무게를 진정으로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외면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카페트 밑으로 상처를 쓸어 넣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는 모든 관계를 엮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입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그 실이 끊어질 때 단순히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상대방의 연결고리 전체, 그리고 당신 내면 세계의 구조물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풀려버립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아 집을 지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집의 기초를 통째로 걷어차 버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 전체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만약 당신이 그 손상을 명확히 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조만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합리화하는 덫에 빠집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 같이 말이죠. 하지만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고 근본적인 배신들이 존재하며 그것이 남긴 완전한 충격을 먼저 인식하지 않은 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고통의 궁전 열쇠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무기한으로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원한을 품거나 옹졸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현실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을 부정하는 것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반창고 하나 붙이고 마라톤을 뛰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배신을 그저 오해라고 부르며 사소하게 취급하는지 눈치채신 적 있나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깜빡하고 말 안 했네. 미안, 만약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당신의 핵심 신뢰를 깨뜨리는 배신은 결코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요구하는 심각한 균열입니다.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와 영혼에 박힌 유리 조각의 차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고통을 계속 무시한다면 당신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감정적 상처를 질질 끌며 인생을 절뚝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배신이 우리의 핵심 신뢰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안전, 충성, 그리고 진실에 대해 당신과 맺었던 신성한 약속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그 위반이 인간관계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때입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당신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게 괜찮다고 연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고통을 중심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배신을 예측하기 시작하고 결국 당신이 또다시 배신을 기대하고 끌어당기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은 조용히 스며들어와 당신의 미래 관계들을 감염시키고 당신을 의심 많고 불안하며 마음을 닫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느새 당신은 심장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둘러싸는 거대한 벽을 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만든 요새에 갇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배신은 부인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기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진실의 빛을 비추고 신뢰가 깨졌을 때의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고통을 다시 겪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직면 없이는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관점을 재설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배신의 완전한 충격을 인식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이 도로 위의 위험 경고 표지판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지워버리는 것과 같다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괜찮아, 걱정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침수된 도로를 그냥 운전해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얼마나 자주 이런 행동을 할까요? 배신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홍수가 닥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배신의 완전한 충격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의 감정적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멈춰, 주목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을 넘어 배우고 성장하며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면했을 때 당신은 존재조차 몰랐던 더 깊은 상처의 층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깊은 배신이 미묘하고 숨겨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말이 필요했을 때의 침묵, 사소해 보였지만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깨진 약속들, 혹은 당신의 직감이 뭔가 잘못됐어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상대방의 가장 좋은 모습을 믿고 싶어서 외면했던 순간들, 이런 균열들이야말로 당신의 인식을 시험하는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그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유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떤 배신은 단순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원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자기 보존 본능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진정한 힘은 바로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당신을 깊이 베어낸 배신을 용서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종류의 용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 감각을 조각조각 조용히 재구성하여 결국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용서 말입니다.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특정 배신을 용서하는 것이 항상 당신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미묘해서 수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용서가 항상 고귀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너무 일찍 용서하거나 잘못된 것을 용서하는 행위가 일종의 정신적 재프로그래밍처럼 작용합니다. 물론 좋은 종류의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마치 당신의 자존감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재부팅을 시도할 때마다 자신감을 계속해서 충돌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바로 지금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를 용서했지만 그 후에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애초에 당신의 잘못도 아니었던 상처를 꿰매기 위해 당신 자신의 일부를 떼어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용서가 치유를 위한 것이라면 때로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한 감정의 순환고리에 갇히는 지점입니다. 특정 배신, 특히 당신의 핵심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침해하는 배신을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유연하며 심지어 버려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당신의 뇌에 보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 때문에 혹은 관계의 파탄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깊은 배신까지도 모든 것을 용서할 때 당신은 그 악기의 현을 느슨하게 풀어 조화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자신감이라는 음악은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하고 당신은 왜 그런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용서하는 겁니다. 아, 괜찮아. 어차피 진실 같은 건 필요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말도 안 되게 들리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나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배신이 야기한 고통을 존중하지 않고 용서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들이도록 뇌의 신경회로를 재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는데도 내가 용서한다면 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어. 바로 그 지점에서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치가 정말로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고통의 양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과학은 당신이 생각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뇌가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섣부른 용서를 반복할 때 당신은 뇌가 자존감을 학대에 대한 인내심과 연관짓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신경회로가 재배선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배신은 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을 눈감아 줄 때만 당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당신의 자아상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 파괴적인 순환을 멈출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됩니다. 하지만 긴급함 또한 현실입니다. 이 재배선을 더 오래 허용할수록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에 더 깊이 뿌리내려 진정한 가치를 되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용서가 모든 상황에 맞는 만병통치약 같은 감정적 반창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용서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없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잘못된 친절함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용서가 어떻게 당신의 자존감을 재구성하는지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 조용한 자기 파괴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당신의 뇌가 배신을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소프트웨어를 손상시키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침식되고 자신감은 떨어지며 당신의 관계는 똑같은 고통스러운 패턴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용서가 항상 자유를 의미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실제로는 감금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순환에 갇혀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함이 있거나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단지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식과 책임감이 동반되지 않은 용서가 자존감의 느린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희망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역학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당신은 의식적으로 뇌를 재배선할 힘을 갖게 됩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종류가 아닌 당신을 고양시키고 해방시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감정적 삶에서 자동 조종 장치를 수동 제어로 전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승객이 아닌 운전자가 됩니다. 왜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해로운 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마치 끝없는 회전목마에 갇혀 같은 감정적 혼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제가 이것이 단지 불운이나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계속해서 해로운 관계를 끌어당기는 이유가 그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지니고 있는 감정적 패턴 때문이라면요? 너무나 강력해서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이 진실은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짜릿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패턴들을 인식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 자신의 감정이 이 순환을 주도하고 있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나는 왜 항상 잘못된 사람만 고를까?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리거나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의 신뢰를 계속해서 배신하는 사람에게 끌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번 당신은 자신에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결국 똑같은 결과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패턴을 깨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사실은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익숙함, 심지어 고통스러운 익숙함조차도 종종 논리를 이깁니다. 이러한 감정적 패턴은 어릴 적이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뿌리를 두고 일찍 시작되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청사진을 형성합니다. 마치 당신의 감정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배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선택을 안내하는 것이죠. 만약 이 소프트웨어가 두려움, 버림받음 또는 거절감으로 손상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러한 감정들을 재현하는 관계를 찾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재창조함으로써 그것을 고치려는 뇌의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패턴들은 강력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을 인식하고 바꾸려는 노력은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낡은 패턴을 그대로 지닌 채 들어가는 모든 새로운 관계는 그 순환이 반복될 또 다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같은 반복적인 감정을 식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암호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상황은 흥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인식은 당신의 감정적 소프트웨어를 재배선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해로운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마치 당신이 주인공이 바뀌기를 바라며 막장 드라마를 정주행해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스포일러 경고, 그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따르고 있는 대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본은 종종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지 않는 한 충분하지 않은 존재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 패턴은 당신의 가치가 고통을 견디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확신시키기 때문에 당신을 곧장 해로운 관계로 이끌고 갑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쓰인 대본이지만 당신은 그것을 용기와 자기애로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에서 그것을 깨는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편한 감정들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들을 끌어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마비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는 대신 그 안으로 들어가 이 두려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이 감정들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들의 통제력을 해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시급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회피하는 매일,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제한하는 패턴에 더 깊이 빠져들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말입니다. 여기서 오는 희열은 실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당신을 키우고 지지하며 고양시키는 관계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외부에 있는 해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너무나 오랫동안 의존해왔던 내부의 패턴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그 부분들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하면 해로움을 향한 자석 같은 끌어당김을 진정한 사랑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캄캄한 터널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 마음의 지도를 그려나가는